1975년 8월 20일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방충리 도덕도 앞바다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한 어부가 물대에 맞추어 내려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던 중 우연히 청자, 화병 등 6점의 유물을 인양하였습니다. 어부 최평호 씨는 즉시 인양된 유물을 신안군청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된 유물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중국 송원대 청자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 다량의 유물이 바다 밑에 있음을 확인하고 어부에 의해 인양된 위치를 중심으로 2km 정도의 해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1976년 10월 26일부터 76년 12월 1일까지 해군과 합동으로 1, 2차에 걸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다량의 유물 외에 선체가 침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단을 구성 발굴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도덕도 앞바다 해저문화재 발굴 조사단은 이번에 제3차 유물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침몰된 무역선의 뒷부분에서 길이 97cm, 지름 38cm의 나침반용 장목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 밖에 600여 년 전 중국에서 만든 백지 철화무늬 항아리와 청자 향로 등의 보물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번 인양 작업에서는 중국 금나라 때 동전과 북송 때 세종류의 동전 등이 인양됐습니다. 발굴 조사단은 이번에 선체 형태를 확인하고 해저 보물선이 특이한 이중 배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앞바다 해저문화재 인양 조사단은 8월 13일로서 올해 인양 조사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조사 작업에서는 유물을 실은 배가 7세기 전 1331년을 전후해서 양자강 하구 영파항을 떠난 원나라 순항 무역선임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작업에서 모란이 양각된 흑유 매병 등 5,046점을 건져냈는데 이로써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낸 유물은 모두 12,539점입니다. 신안 앞바다 침몰선의 유물 인양 작업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체 생김새가 거의 파악돼서 추정 모형이 공개됐습니다. 거의 건져졌으려니 하던 유물은 아직도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금년 들어 6월부터 7월 24일까지 건져낸 것만도 569점에 달했는데 대한뉴스 카메라가 찾아간 7월 24일 하루에만도 300여 점이나 되는 자기류, 자단목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건져낸 유물은 모두 12,75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단에 의하면 침몰선의 인양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금년에 조사가 끝나면 내년쯤엔 인양해서 시은지와 가까운 곳에 옮겨 보존하고 일반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 2차에 걸친 예비 조사 기간을 통해 인양된 유물은 청자 1260여 점 등 1990여 점에 달했습니다. 송원대 것으로 밝혀진
유물이 발견된 장소는 수도 서울에서 약 440km 떨어진 한반도 서남단 신안 앞바다로 목포시에서 46km 떨어진 임자도에서 3.5km, 정도에서 2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신안 침몰 선박은 중국을 출발하여 일본을 향한 무역선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항로는 황해를 우회하는 북로와 제주도를 통과한 후 일본 구주로 향하는 남로 등이 있었습니다. 발굴 지역의 평균 수심은 20m 내외이며 해저 상태는 진흙과 뻘로 돼 있고 시계가 매우 불량하며 물의 흐름이 2.5노트에 이르는 매우 급한 조류 현상을 보여 하루 1, 2회밖에 작업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1, 2차에 걸친 예비조사 과정을 마치고 해군 5150 부대의 협조로 197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발굴에 앞서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장소 표시를 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잠수부를 고용한 계획적인 불법 인양 사건이 발생해 청자 122점을 몰래 인양해 매매하려다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발굴단은 이 같은 불법 인양을 방지하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바닷속의 유물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불법 인양될 우려가 있는 표면에 노출된 유물을 우선적으로 인양했습니다. 인양 해역은 조수의 간만차가 심하고 조류의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유물이 뻘에 묻혀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중 발굴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해군과 협조, 대형 군함을 모선으로 해군의 유능한 심해 잠수사를 동원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발굴 도중 1, 2차에 걸쳐 인양된 유물을 정리 옮기는 과정에서 신문 방송 기자들에게 공개됐는데 엄청난 양의 유물과 문화재급 자기류 등의 발굴 실적에 이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발굴 도중 미국의 해양 고고학자 돈 키츠 씨가 현장을 탐사 신안 해저 발굴이 과거에 예가 없는 매우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양된 유물은 대부분 원대 유물로 판명됐으며 일부 송대 유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량으로 인양된 유물로 중국 도자기 연구와 그 당시 무역 관계 및 문화 교류 연구 등에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습니다.
유물의 본격적인 인양 작업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됐는데 1단계 인양 작업은 1, 2차에 걸친 예비 조사 후 1977년부터 78년 여름까지로 주로 선체 상부에 적재됐던 유물들을 인양했습니다. 상부는 갑판을 비롯해 거의 파손되어 형태를 상실하였는데 충해로 인한 부식 작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단계는 79년 6월부터 84년 8월까지 진행됐는데 뻘 속에 묻힌 선체 하단부까지 적재된 유물을 인양했으며 선체 내부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과 병행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7차 발굴에는 원나라의 관청 용기임을 나타내는 청자 접시가 인양되어 시대 구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창 내부에서 인양된 유물 중 일부는 포장용 목상자에 거의 완전한 상태로 10여 개가 인양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목상자는 규격이 일정치 않았으나 가로 70cm, 세로 40cm, 높이 50cm 정도로 제작됐으며 목상자의 겉에는 한문으로 대길, 자현 등의 붓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물을 담은 사이사이에는 한방약재인 창추리 뿌리를 넣어 충격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그 위에는 향목을 채워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부에는 10개 단위로 포장된 도자기들이 수십 개씩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의 유물들은 실측을 마친 후 꺼내졌습니다. 팔 년간 10차에 걸쳐 발굴된 유물의 종류와 수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자 12,377점, 백자 5,311점이며 그 이외 도자기와 금속류, 석재 등 모두 22,040여 점이 인양됐으며 28톤에 이르는 다량의 동전과 자단목 1,017본, 선체 파편이 445편이 발굴됐습니다. 신안 해저 발굴 작업을 통해 인양된 주요 유물들을 살펴보면 12,300여 점이 인양된 청자의 경우 거의가 중국 청자이고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불과 7점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청자의 경우 거의 전부가 용천계 청자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제1의 청자 산지인 용천요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청자를 만들어 왔는데 남송 이후 그 질이 뛰어나 해외 수출 도자기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대에 이르러 대량 생산으로 질이 떨어져 명성을 잃기 시작하다가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 그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인양된 유물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제품은 불과 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보통 질 이하의 저급품들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자기는 매우 우수한 제품으로 종류는 매병, 청자연적, 벽에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물과 더불어 445편에 이르는 선체 파편들이 인양됐는데 현재 문화재연구소 목포 보존처리장에서 보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배는 우현적으로 경사져 묻혀 있었는데
조사 결과 중국에서 건조된 배로 확실시됐으며 원대인 서기 1323년 고려 충수광 3년에 침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실문의 5분의 1에 이르는 크기로 모형선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1987년 4월 17일) 신안군 정도면에서 신안 해저 유물 발굴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장장 9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유물과 선체 파편 등이 인양됐습니다. 급한 조리와 시계 제로의 암흑세계와 다름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발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수중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술 발굴 조사의 새 장을 열게 됐으며 세계에서 중국 송원대 유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